안녕하세요. 용인의 우리벌입니다. 오늘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해서 뭐 특별한 일도 없고 저희 부동산도 손님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계속 그 꿀벌에 대한 문교부에서 발행한 교과서를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짬 나는 대로 그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크게 할 일은 많지 않지만 지금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질병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진드기나 응애 같은 경우, 가시응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많이 번식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시응애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이 가장 많이 번식이 된다고 하니까 각별히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연도에 제가 벌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을철, 겨울철에 한번 통화를 드려봤더니 가시응애가 있으셨는데 아마 그때 약을 좀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약을 좀 자주 빈번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실패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번질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당하게 약을 투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조금 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더 받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한번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꿀벌의 습성까지 했었죠. 꿀벌의 습성 지난번까지 했었고, 익힘 문제, 미래 주성분이 무엇이냐, 먹어서 소화될 수 있는지 설명하라, 이런 익힘 문제도 있었고요. 한번 요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풀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익힘 문제가. 네, 오늘은 3밀원이네요. 주밀원, 꿀에 분비가 많아 채밀이 가능한 밀원을 말하며 자운형, 아카시아, 클로버, 밤, 피, 쌀이, 들깨, 메밀 같은 밀원을 말한다. 보조밀원, 벌 번식에 적합한 밀원으로 꿀의 분비량이 적어 채밀이 부적당한 과실꽃, 수박, 참외, 호박, 참깨, 산풀 같은 것을 말한다. 이 꿀의 분비와 관계되는 자연 조건, 햇빛. 햇빛은 꿀의 분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탄소 동화 작용으로 식물은 많은 당분을 만들며 고원지대나 해가 오랫동안 쬐고 야간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꿀 분비가 잘 된다. 온도가 높을수록 낮은 온도와 밤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꿀 분비가 잘 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꿀 분비가 잘 된다고. 온도 차가 많이 날수록. 예를 들면 강원도 지방의 쌀이와 북쪽 콩 등인데 주 야간의 온도 차가 적은 지방에서는 꿀 분비가 잘 되지 않는답니다. 여기는 목화도 만주에서는 꿀 분비가 잘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꿀이 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만주는 대륙성 기후이며 주 야간의 온도 차가 크기 때문이다.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만주에서는 꿀이 많이 나고 우리나라에서는 꿀 분비가 적다. 그런 내용이고요. 꿀 분비가 잘 되는 온도는 식물에 따라 다르지만 15도에서 25도이고 25도 이상일 때 주 밀원의 꿀 분비가 잘 된다.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도 25도 이상 되면 꿀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양봉 오래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요. 습도는 비가 올 때 높아지며 앞면으로부터 증발은 억제되고 물기는 세포 내에 저축된다. 그러므로 이런 한때 분비되는 꿀은 물기가 많고 물기가 많이 포함하고 있고 당분이 적다. 그러나 너무 건조하면 꿀의 분비량이 적어지므로 습도는 60에서 70%가 가장 적당하다. 네, 습도가 많아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고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 7번이 미씨 주머니 배낭이라고 되어 있죠. 네, 배낭 꿀
꽃받침 수술대 밀씨 꿀샘 11번 여기 벼락 밑에 7번 밑에 이쪽이 이제 꿀이 들어있는 꿀주머니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량 평지식물은 개화기에 우량이 적으며 꽃이 시들어 떨어져 꿀 분비가 되지 않는다. 특히 클로버 같은 초본 식물이 심하다. 산간지대는 다소 가무는 것이 오히려 좋으며 피나무나 쌀이는 긴 장마가 지면 꽃이 피는 수가 많다. 해발 먼저 말한 쌀이와 같은 식물은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꿀 분비가 잘 된다. 이는 주 야간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꽃의 위치 같은 식물이라도 꽃 피는 위치에 따라 꿀 분비가 잘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 밑에 부분에서 꿀 분비가 잘 되나 아래 부분에서는 꿀 분비가 잘 되지 않는다. 또 아카시아 같은 식물은 가지의 끝에서는 꿀이 나지 않으므로 꽃이 피었더라도 벌이 붙지 않는다. 아카시아는 가지의 끝에 부분에 매달려 있는 꽃들은 꿀이 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토양 같은 지방에서도 토양이 다르면 같은 식물이라도 꿀 분비량이 다르다. 토양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예를 들면 메밀은 사질 양토에, 화이트 클로버는 석회질이 많은 토양에, 딸기는 산성 토양에서 꿀 분비가 잘 된다. 또 피나무 같은 것은 해거리를 하니 벌치는 사람들은 꽃봉우리를 보고 이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수도 있다. 나무의 수령 같은 식물에서도 오래 묵은 나무와 어린 나무는 다르다. 예를 들어 아카시아나 밤나무는 묵은 나무에서는 꿀이 잘 나나 어린 나무에서는 꿀이 잘 나지 않는다. 쌀이는 3년 이상 경과된 나무에서 꿀이 잘 나지만 너무 고목은 꿀 분비가 좋지 못하다. 새바람은 꽃을 시들게 하고 구름과 안개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며 식물을 말라 죽게 한다. 그 밖에 바람이 세면 양봉에 지장을 가져온다. 특히 아카시아의 개화기 시기에 서풍이 강하게 부는데 이것도 해로운 바람이다. 우리나라의 밀원 꽃은 달콤한 꿀을 분비하게 되는데 자양분으로서는 어떤 것으로도 이를 따를 수 없다. 그러므로 양봉가의 가장 큰 재산은 밀원이다. 남한에 있는 밀원은 대개 다음과 같다. 3월 동백, 냇버들, 무, 배추꽃, 산수유, 오리나무, 측백나무 등. 4월은 벚꽃, 과수꽃, 자운형, 살구, 복숭아, 배, 사과 등. 5월은 무, 배추꽃, 자운형, 상수리, 파, 클로버, 아카시아 등. 6월은 클로버, 쪽제비쌀이, 가죽나무, 찔레, 산딸기, 감, 밤, 호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찔레는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5월 달에도 많이 핍니다. 그래서 그 아카시아 꿀 색깔이 약간 노랗게 변하게 되죠. 참외, 7월 참외, 수박, 호박, 피나무, 옥수수, 참깨 등. 7월서부터는 이제 벌들이 먹고 사는데 주는 꿀들입니다. 8월 참외, 수박, 호박, 쌀이 등. 9월 쌀이, 메밀, 들깨, 산초, 코스모스 등. 10월 코스모스, 향유 등. 이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기온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 동시에 피는 꽃들도 많아졌고요. 또 이쪽에서는 꿀 채취가 잘 안 되는 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벌이 많이 붙기는 하는데 그렇게 쌀이꿀이 들어온다라고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면 봄철의 밀원, 채종포, 남쪽에서는 3월 말경부터 피게 되는데 꿀은 좋지 못하나 꽃가루는 많아서 벌 번식에는 제일 적합하다. 근래에는 곳곳에서 채종용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
배추꽃에서는 벌이 잘 붙으나 무장다리에는 벌이 잘 붙지 않는다. 중부지방에서는 5월 말경까지도 개화가 계속된다. 특히 전남 무안, 제주도 지방에서는 무, 배추, 유채 등 많이 심는다. 유채꽃에는 꿀이 잘 분비된다. 네, 요즘은 이제 이때하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한 50년 후에 지금이 되었는데요. 요즘은 고흥 쪽으로 이제 가시렉이라는 꽃이 피는데 그 꽃에서 화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12월경에 이동을 하셔서 12월, 1월 이렇게 돼서 벌을 키우시면서 점차 농산 지역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을 해 오시면서 꿀도 따시고 벌도 기르시고 화분 채취하시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지요. 이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수, 살구, 복숭아, 배, 사과 등 살구꽃에는 벌이 잘 붙으며 꿀이 잘 분비된다. 복숭아도 번식 양봉에 좋다. 배는 해에 따라 꿀이 잘 분비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사과는 꿀의 질이 좋고 뜨는 양도 많으나 근래에는 파라티온 등 농약의 살포로 벌의 희생수가 많다. 네, 사과, 배 이런 것들은 지금도 어떤 농약을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꽃이 피는 시기에 꽃이 수정을 끝내고 떨어질 때쯤 고속으로 그 벌레들이 들어가서 산답니다. 그래서 그때를 살충제를 치는 시기로 이제 보고 약을 몇 차례 치게 되는데 저희는 뭐 좀 이렇게 안 좋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 농사를 망칠 수가 있어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방에서는 과수업자들이 꿀벌의 이전 사육을 대환영 22페이지가 어디 갔네요. 중간에 없어진 복사가 안 된 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바뀌었나? 예. 22페이지가 없어졌어요. 23페이지가. 네, 여름철에 밀원, 쪽제비쌀이 아카시아가 진 뒤 밀원이며 꿀과 꽃가루가 잘 들어오면 꿀뜨기도 가능하다. 가죽나무 6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가 개화기이며 아카시아가 진 뒤 도시의 가로수, 촌락의 그늘 등이 있는 나무에서 꿀이 잘 난다. 그리고 목재는 무늬가 좋고 굳어서 상을 짜거나 마른 널 용재로 적합하며 잘 자라는 나무이니 집이나 농장 주위에 심는 것이 좋다. 네, 이런 나무들 많이 심고요. 가죽나무, 그 봄나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파리 모양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가죽나무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밤나무, 중부지방은 6월 상순부터 피기 시작하여 6월 말경까지 핀다. 꿀은 탄알빈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쓴맛이 나며 식용은 그리 좋지 않다. 주로 한약이나 담배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밤나무 밀원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으며 심은 후 3년이면 열매를 맺고 10년이면 한 그루에서 10리터가량 많이 나오네요. 밤나무도 10리터가량 딸 수 있으니 산림의 유실 녹화를 위해서도 적합한 나무이다. 밤나무도 많이 나오고요. 호박은 밤꽃이 진 뒤부터 8월 초까지 보조 밀원으로 제일 적합한 밀원이다. 꿀은 호박 냄새가 나서 좋지 않으나 꿀벌 번식에는 좋은 밀원이다. 꿀에서 호박 냄새가 나는군요. 장마철에 들어가 식량 사정이 어려울 때 이 호박은 큰 도움이 되며 다음 쌀이 밀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밀원보다 없어서는 안 될 밀원이다. 예, 쌀이도 옛날에는 꿀을 많이 땄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피나무 분포 지역은 남한에서는 강원도, 북한에서는 평북, 함경도 일원이다. 피나무의 종류에는 달피와 참피가 있는데 달피와 참피가 해 거름을 한다. 달피는 6월 25일경부터 7월 15일까지 피고 참피는 7월 초부터 피기 시작해서 7월 20일경까지 핀다고 되어 있고요. 참피는 달피보다 유밀이 잘 되나 우기에 피기 때문에 효과가 적고 북쪽에서는 장마철에도 비만 개면 꿀벌의 꿀을 모으기가 활발하지만 남쪽에는 장마 뒤에 운무가 자욱하고 쇳바람이 불어 벌의 일을 불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남벌로 피나무가 그 나무를 막 비어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어 시원치 못하며 옛날 이렇게 썼고요. 차라리 호박을 밀원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북나무 개화기는 강원도와 그 밖에 산악지에서 8월 중순경이고 꿀은 해거리로 분비된다. 푸른빛을 띠며 매우 아름답다. 쌀이의 개화기가 매우 늦어서 궁백기를 이을 때 북나무가 먼저 개화되어 이것으로 밀방을 채운 뒤 쌀이의 개화와 꿀뜨기의 채밀을 하게 되니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는 오배자가 기생하므로 한약재로도 귀중하다. 오배자가 여기 꽃에서 이게 기생하는 무슨 뭐가 있나봐요. 한약재로도 쓴다네요. 쌀이는 참쌀이가 꿀을 잘 분비하며 조석으로 기온이 낮고 낮에는 기온이 높을수록 꿀이 잘 난다. 강원도 지방의 쌀이는 이러한 여건 아래 꿀이 잘 나고 지리산의 쌀이는 꿀이 잘 나지 않는다. 빠른 곳에는 8월 초부터 8월 말경까지 보통 8월 초 중순경부터 9월 중순까지 꿀이 난다. 남한의 중요 밀원이며 세 번째까지도 꿀을 뜰 수 있다. 쌀이가 꿀을 많이 떴다고 합니다. 여기 유채꽃, 사과꽃, 아카시아꽃, 방꽃, 피나무꽃, 쌀이가 7월서부터 9월까지 이렇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9월달에 메밀 정국 이렇게 요거를 참고하시면 아마 이동하시는 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철의 밀원 메밀 개화기는 중부지방부터 메밀 개화기는 중부지방에서 9월 초부터 토지가 비옥한 곳일수록 많이 튼다. 9월 중순 이후에는 냉해져서 꿀 분비가 안 된다. 꽃은 싱싱하나 꿀을 많이 못 모으고 도봉이 생기는 것은 이와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 서산 해미의 메밀이나 해미 지역의 메밀이나 낙동강 유역에서 꿀을 잘 뜨지 못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9월 중순 이후에도 꿀뜨기를 하니 이는 이곳의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이다. 코스모스 9월 초 중순경부터 9월 말까지 꿀이 잘 난다. 꿀의 품질도 좋으며 가을철 번식기에는 가장 좋은 꽃이다. 향유는 화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1년 동안의 마지막 밀원인데 분포 지역은 경기, 충청, 제주 등이며 제주도 한라산의 향유가 성적이 좋다. 개화기는 10월 초부터 곳에 따라 10월 말경까지 간다. 서리가 오는 곳도 빨간 곳곳이 올라오면서 피어난다. 제주도에서는 꿀뜨기가 가능하나 월동용으로 사용됐다.
꿀의 질이 매우 좋으며 약용으로도 좋다. 해로운 밀원. 해로운 밀원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밀원 중에는 독소를 가진 밀원이 있다. 그 하나가 대추나무인데 대추꽃은 꿀이 잘 나나 독소가 있어 벌의 배가 퉁퉁 부으며 엉금엉금 기어서 벌통 앞에 새까맣게 되는 수가 있다. 대추나무 주의하시고요. 또 추운 지방에서는 양막꿀로 월동시키면 벌의 배가 퉁퉁 부어서 죽는다. 이것은 양막꿀에는 덱스트린이 있어서 한랭한 곳에서는 겨울에 월동을 못하여 소화불량에 걸려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화한 지방에서는 이런 염려는 조금도 없다. 아마 꿀이 굽는 것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수 없고 이제 그런 것 같고, 퉁퉁 붓는다는 것은 노제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그런 게 있답니다. 또 흔히 있는 해로운 밀원으로 10월 초부터 측백나무, 소나무 등에서 감노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속히 굳어지고 먹는 벌은 설사를 하게 된다. 감노꿀을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된다. 감노 지역을 피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설탕 사용을 계속해서 굳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설탕과 섞으면 감노가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요. 감노가 일교차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감노도 있다고 많이들 했는데, 이 책에서는 소나무나 측백나무에서 아마 그 송진에 비슷한 그런 걸 감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익힌 문제. 다음 꽃 중 주 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영표하시오. 벚, 무, 배추, 자원형 클로버, 아카시아, 쪽제비쌀이, 호박, 밤, 쌀이, 피나무, 들깨, 메밀, 코스모스, 향유, 사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밀원, 요즘은 이제 저는 벚꽃꿀도 많이 떴고요. 그리고 아카시아, 그리고 밤보다는 이렇게 뭐 이것저것 묶어서 야생화 그렇게 한번 뜨고 끝내죠. 고장에 있는 밀원을 조사해보고 꽃의 구조와 벌이 오는 모양을 관찰해보자. 이동 양봉업자들이 찾는 밀원의 시기별로 조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밀원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렸고요. 아마 그 대추나무가 벌들한테는 안 좋다고 하니까 대추나무 조심하시고요. 감노꿀이 들어오게 되면 설탕을 줘서 사용을 같이 해서 굳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요즘 분들 이런 얘기 해주신 분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저도 꽤 지금 양봉을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끊기지 않고 하고 있는데, 대추나무가 안 좋다, 감노가 들어오면 설탕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들은 이 책에만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잘 응용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동을 계획하신 분들은 꽃이 어디가 많이 피고 온도가 고온 지대에서 많이 나는 경우, 어떤 경우, 또 저온 지대에서 많이 나는 경우, 어떤 경우, 바람이 어디는 많이 부나, 이런 것들 좀 관찰을 많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마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조사하시면 기상청 들어가셔가지고 바람이 어떻게 불었다, 풍속이 어떻게 된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농사 지면서 별걸 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벌을 기르는 사람들이 밀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상식이 있는 거, 그런 게 교과서에 실려 있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인의 우리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